매일 몸에 좋다고 영양제 드시는 분들, 잠깐만요. 혹시 혈압약과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당뇨약에 크롬 보충제까지 드시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연구하는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평상시 먹는 약과 건강 보조제, 이 조합이 생각보다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혈당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어떤 조합을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선택하는지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체크리스트는 꼭 메모해두세요. 병원 갈 때 의사에게 보여드리면 바로 확인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앱을 너무 많이 설치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버리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면 간이나 신장이 처리하지 못하고 부담이 쌓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한 부담이 쌓인 상태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정말 놀란 게 있어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70대에도 활기차게 지내시고 어떤 분은 60대인데 벌써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신 모습을요. 처음엔 그냥 타고난 체질 차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차이는 바로 무엇을 어떻게 드셨느냐에 있었어요. 춘천에 사시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 혈관에 좋다는 오메가3, 기억력에 좋다는 은행잎 추출물까지 총 6가지를 매일 드셨어요. 이제 건강은 완벽하겠다 하고 안심하셨는데 2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톱 깎다가 살짝 베었는데 평소보다 피가 한참 더 나더라고요. 소화도 예전만큼 잘 안 되고요. 가장 무서운 건 약물 상호작용이에요. 은행잎 추출물과 아스피린을 함께 드시면 혈액이 물처럼 묽어져요. 마치 국물에 물을 계속 넣는 것처럼 되는 거죠. 오메가3도 똑같은 일을 해요. 이미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영양제 3개만 함께 드셔도 부작용 위험이 확 올라간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 모르고 계시죠? 영양학 연구기관에서 수년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 3개 이상의 건강보조식품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젊은 사람들보다 약물 대사 속도가 느려져서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늘 추출물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 이것도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와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자주 드시는 크롬 보충제나 계피 추출물도 주의가 필요해요. 이미 당뇨약을 드시는 상황에서 이런 보조식품까지 함께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저혈당은 어지러움, 식은땀,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과 신장이 예전만큼 일을 못해요. 젊을 때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척척 처리했는데 이제는 이거 너무 많은데? 하면서 버거워하는 거예요. 특히 비타민 A, D, E, K는 몸에 차곡차곡 쌓여요. 마치 창고에 짐이 계속 쌓이는 것처럼요. 너무 쌓이면 독이 되어버려요.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면 간독성이 생길 수 있고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칼슘이 쌓여서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이 있고요. 비타민 E를 과다 섭취하면 혈액응고에 문제가 생겨서 뇌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은 수용성 비타민처럼 소변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몸에 계속 축적되는 거죠. 특히 여러 제품을 함께 드실 때 같은 비타민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과다 섭취가 되기 쉬워요. 더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영양제 먹고 있으니까 밥은 대충 먹어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마치 비타민 알약으로 삼겹살 맛을 느끼겠다는 것과 같아요. 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예요. 주인공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을 겪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영양 부족이 걱정되어서 여러 가지 보조식품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종합 비타민, 단백질 파우더, 칼슘, 오메가3까지 챙겨 드셨는데 오히려 영양제만 먹고 음식은 더 대충 드시게 되더라고 하세요. 몇 달 후 건강검진에서 단백질과 식이섬유 부족, 근육량 감소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영양제로는 보충할 수 없는 영양소들이 부족해진 거예요. 영양제로는 실제 음식이 주는 다양한 영양소와 섬유질, 그리고 음식을 씹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얻는 효과들을 대체할 수 없거든요. 한 달에 영양제로 수십만 원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건 몇 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건 마치 감기약 사러 갔는데 약국 전체를 사는 것과 같아요. 심지어 일부 제품들은 겉포장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엉망인 경우도 있어요. 표기된 성분과 다르거나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기도 하고요.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품질관리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요. 그래서 일부 제품에서는 표기된 성분과 다른 성분이 검출되거나 중금속 오염, 첨가제, 과다 사용 등의 문제가 발견되기도 해요. 특히 해외 직구 제품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몇 년 전에는 일부 해외 단백질 보충제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또 어떤 제품에서는 표기하지 않은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심리적 의존성 문제예요. 이것 없이는 건강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일부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영양제를 안 드시면 불안해하세요.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영양제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영양제 없이도 충분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오히려 과도한 의존은 전체적인 건강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하는 불안감이 커져요. 그 틈을 파고드는 게 바로 나이 들면 이것도 부족, 저것도 부족하는 광고들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평소에 밥 잘 드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뭘 더 드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이 들면 영양소가 부족해진다. 이것만 먹으면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메시지들이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요. 이런 광고들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치매 예방에 좋다, 혈관이 깨끗해진다, 관절이 좋아진다. 이런 문구들을 보면 당연히 먹고 싶어지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효과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옆집 할머니가 이거 먹고 좋아졌다더라 하면 나도 먹어야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몸이 달라요. 옆집 할머니 약이 내게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각자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식습관이 모두 다른데도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또는 TV에서 봤으니까 하는 이유로 무작정 따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계신 분이 추가로 종합 비타민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특정 비타민이 과다 섭취될 위험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그냥 음식으로 생각하세요. 의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여기시고요. 하지만 영양제도 엄연히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건강보조식품도 생체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요. 특히 이미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약물과 보조식품의 상호작용은 예상보다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광고나 주변 사람들의 추천만으로 제품을 선택하시는데 정작 성분 표시나 함량, 품질 인증 등은 확인하지 않으세요. 건강보조식품을 선택할 때는 성분, 함량, 제조사 신뢰도, 품질 인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일주일 먹어봤는데 별 차이 없으면 이거 가짜인가? 하면서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드시려고 해요. 하지만 몸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업데이트 누른다고 바로 바뀌지 않아요.
건강보조식품의 효과는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데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대하세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더 많은 종류를 추가하거나 용량을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영양소는 균형이 중요하고 과다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영양제 사기 전에 잠깐 내 식단부터 돌아보세요. 하루 3끼 챙겨 드시고 야채, 과일도 적당히 드신다면 사실 별로 부족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면 병원에서 피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비타민 D, 비타민 B12, 철분 이런 거 부족한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부족한 것만 골라서 드시면 되고 정상이면 굳이 추가로 드실 필요 없어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은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실제로 부족한 영양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부족할 수 있고 비타민 B12는 특히 채식주의자분들이나 위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에게 부족할 수 있어요. 철분은 여성분들이나 출혈이 있으신 분들에게 부족할 수 있고요. 만약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그 영양소만 선택적으로 보충하시면 돼요. 종합 비타민이나 여러 성분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단일 성분 제품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하지 않은 성분까지 과다 섭취할 위험이 없고 정확한 용량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특히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혈압약 드시면서 은행잎 추출물 드시면 안 되고 당뇨약 드시면서 크롬 먹으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병원 갈 때 현재 드시는 영양제 리스트 들고 가시거나 사진 찍어서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 마늘 추출물, 오메가3, 비타민 E 등을 피해야 해요. 이런 성분들이 모두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크롬, 계피, 추출물, 쓴 조론 같은 성분들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감초 추출물이나 고용량 비타민-C 같은 것들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조업체가 믿을만한 곳인지 확인하세요. 오래된 회사이고 품질 인증받은 곳이 안전해요. 건강기능식품 마크도 꼭 확인하시고요. 성분표도 꼼꼼히 보세요.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하루 권장량이 얼마인지 명확해야 해요. 너무 고용량은 피하시고요. 제조업체를 확인할 때는 회사가 얼마나 오래 운영되었는지, 품질관리시설 인증을 받았는지, 제품 리콜 이력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세요. 또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있는지도 중요해요. 이 마크가 있다는 건 정부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성분표를 볼 때는 주성분의 함량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하루 권장량 대비 몇 %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너무 고용량인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첨가물이에요. 알록달록한 색소나 이상한 첨가제 잔뜩 들어간 것보다는 깔끔하게 필요한 것만 들어간 제품이 좋아요. 첨가물 중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인공색소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일부 방부제는 장기간 섭취 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감미료도 과다 섭취하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요. 가능하면 첨가물이 적고 필수 성분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에요. 제품에 써있는 권장량 꼭 지키시고 여러 개 드실 때는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비타민 A, D, E, K는 몸에 쌓이니까 특히 조심하시고 비타민 C나 B 복합체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드세요. 여러 제품을 함께 드실 때 가장 흔한 실수가 성분 중복이에요.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에 이미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별도로 비타민 D를 또 드시면 과다 섭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고르실 때는 성분표를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 해요. 언제 먹느냐도 중요해요. 기름에 녹는 비타민은 기름진 음식과 함께, 철분은 공복에 드시되 속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세요. 칼슘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나눠서 드시는 것이 흡수에 좋아요.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기름이나 지방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돼요. 아침에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거나 견과류 같은 것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철분은 공복에 드시는 것이
흡수율이 가장 높지만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식후에 드셔도 돼요. 다만 칼슘이나 커피, 차 같은 것과는 같이 드시지 마세요.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칼슘은 한 번에 500mg 이상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또 칼슘은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돼요. 영양제 먹기 시작한 후에는 몸 상태를 계속 지켜보세요. 몇 달마다 피 검사 받아서 수치 변화 확인하고 이상한 증상 있으면 바로 중단하고 병원 가세요. 어지럽거나 속 불편하거나 피부에 뭐가 나면 즉시 멈추세요. 영양제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해요. 보조식품을 드시기 시작한 후에는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아서 수치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특히 간 기능 수치, 신장 기능 수치, 그리고 보충하고 있는 영양소의 혈중 농도를 체크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어지러움, 메스꺼움,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건강보조식품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또한 효과가 없다고 느끼면 무작정 용량을 늘리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의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좋아요. 이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현재 드시는 영양제 모두 종이에 적어보세요. 이름, 언제부터 먹었는지, 왜 먹기 시작했는지, 하루에 몇 개씩 먹는지 다 적어보세요. 솔직하게 적으세요. 가끔 빼먹는다거나 권장량보다 더 먹는다는 것도 정직하게요. 이때 각 제품의 성분도 함께 적어보세요. 주요 성분이 뭔지, 함량은 얼마인지, 하루 권장량의 몇 %인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성분이 중복되는 제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또 각 영양제를 시작한 이유도 적어보세요. 의사 권유인지, 광고를 보고 시작한 건지, 주변 사람 추천인지, 특별한 증상 때문인지 등을 적어보시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음 주에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 예약 잡으세요. 첫 번째 주에 적은 리스트와 현재 먹는 약 목록 준비하시고 영양제 사진도 찍어두세요. 그 다음 주에는 필요하면 피검사 받으세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할 때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증상 때문에 시작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혈액 검사를 받으실 때는 비타민 D, 비타민 B12, 철분, 엽산, 비타민 A 같은 주요 영양소들을 확인해 보세요. 또 간 기능 수치와 신장 기능 수치도 함께 확인하시면 현재 드시는 영양제가 몸에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갑자기 다 끊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줄여가세요. 영양제를 정리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혈액 검사에서 부족하다고 나온 영양소는 계속 드시고 정상 범위인 것들은 하나씩 줄여가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걸 중단하면 몸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줄여가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종합 비타민을 중단하고 다음 주에는 오메가3를 중단하는 식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하나씩 줄여가세요. 그러면서 몸에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 보시고요. 매일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영양제 먹기 전 물 한 잔 마시기, 약과 영양제 30분 간격 두고 먹기, 몸 상태 간단히 메모하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해도 돼요. 오늘은 영양제 리스트 적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영양제 복용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흡수도 도와줘요. 특히 공복에 드시는 영양제가 있다면 더욱 중요해요. 약물과 영양제의 복용 시간도 중요해요.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일부 영양제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간단한 일기도 써보세요. 오늘 어떤 영양제를 몇 개 먹었는지, 몸에 이상한 증상은 없었는지, 컨디션은 어땠는지 한두 줄만 적어도 돼요.
나중에 의사와 상담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거예요. 주기적으로 체중과 혈압도 재보세요. 일부 영양제가 체중이나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변화가 있으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영양제를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습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하면 성분이 변질될 수 있어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가능하면 빨리 드세요.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영양제들도 있어요.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나 일부 오메가3 제품들은 냉장 보관이 필요해요. 제품의 보관 방법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유통기한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영양제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변질될 수 있어요. 특히 개봉 후에는 유통기한보다 빨리 변질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올바른 영양제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73세 이영희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종합 비타민, 칼슘,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등 6가지 보조식품을 매일 드셨어요. 그런데 몇 달 후부터 소화불량과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영양제를 끊어보니 증상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고 하세요. 이후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비타민 D만 부족하고 다른 영양소는 모두 정상 범위였어요. 그래서 비타민 D 하나만 적정량으로 드시기 시작했더니 몸의 불편함이 사라지면서 꼴밀도도 개선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비타민 D 하나만 드시면서 나머지는 음식으로 섭취하고 계신데 전체적인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세요. 이분의 경우 무작정 많은 보조식품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드시게 된 것이 성공의 열쇠였어요. 서울에 사시는 71세 김순옥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영양 부족이 걱정되어서 여러 가지 보조식품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영양제만 먹고 음식은 더 대충 드시게 되더라고 하세요. 몇 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단백질과 식이섬유 부족, 근육량 감소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영양제로는 보충할 수 없는 영양소들이 부족해진 거였어요. 이후 영양사와 상담을 받아 식단을 개선하고 정말 필요한 비타민 B12와 비타민 D만 보조적으로 복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몇 개월 만에 근육량이 회복되고 전체적인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무작정 많은 보조식품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드시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또한 의료진과 상의해서 안전하게 복용하신 것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어요. 반대로 주의해야 할 사례도 있어요. 대구에 사시는 68세 박성우님은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추가로 건강을 위해 은행잎 추출물과 오메가3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피가 자주 나고 작은 상처에도 피가 쉽게 멈추지 않더라고 하세요. 다행히 정기검진에서 담당 의사가 복용 중인 보조식품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혈압약과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가 모두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출혈 위험이 높아진 거였어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보조식품을 중단한 후 출혈 증상이 사라졌고 현재는 혈압약만으로도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다고 해요. 이분은 약물과 보조식품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우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강관리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래요. 건강보조식품은 보조라는 이름 그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이에요. 기본적인 영양은 음식으로 섭취하고 정말 부족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고요. 무작정 많이 드시는 것보다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혈액 검사를 통해 실제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그 부분만 보충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해요. 약물과 보조식품의 상호작용은 예상보다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하거든요. 제품 선택 시 품질과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세요. 광고나 가격보다는 제조업체의 신뢰도, 성분 표시의 정확성,
품질 인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해요. 보조식품을 드시기 시작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것이에요. 영양소는 균형이 중요하고 과다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해요.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관리법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병원에 가실 때 의사에게 보여드리면 도움이 될 거예요.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목록,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영양제와 복용기간, 영양제를 시작한 이유, 복용 후 나타난 증상이나 변화, 최근 혈액 검사 결과, 알레르기나 특이 체질 여부, 기존 질환이나 수술 이력을 메모해서 가져가세요.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의사가 더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양제도 똑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영양제는 보조예요. 주인공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이고요.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쉬느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영양제도 그중 하나의 작은 부분일 뿐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는 거예요.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본인에게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아가시는 거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게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은 점이 있어요. 지혜로운 노후 채널에서는 복잡한 이론 말고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건강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리거든요. 이렇게 건강 보조식품이나 영양 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또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도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걸 다뤄볼까요? 영양제 고르는 비법이 궁금하시면 영양제, 건강한 식단이 궁금하시면 식단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이 많이 달린 주제를 다음 영상에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경험 공유해주시면 더 좋아요. 건강보조식품 복용법을 바꿔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평소 어떤 보조식품을 드시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2-3주 후에 변화가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려요. 건강보조식품을 여러 개 드시거나 선택에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기만 해도 충분해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단 3분만 투자해서 현재 드시는 영양제 목록을 적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오늘 영양제 리스트를 적는 것, 내일 의사와 상담 예약을 잡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노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건강보조식품 선택법을 내일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혜로운 노후였습니다. 건강하세요.